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된다. 표제부에서는 담보물권의 토지 건물의 지번 지목 종류, 구조 면적 등을 파악한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보면, 물론 이제 채권 관리를 떠나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접하는 게 보면 저희들이 보면 이제 보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근데 그전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그랬죠. 용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저희들이 많이 굉장히 접하게 되죠. 그래서 뭐 담보를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또 집을 살 때, 전세 갈 때 여러 가지 또 보면 우리가 보면 많이 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저희들이 보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토지, 건물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보면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면 또 보면 우리 보면 이 다세대 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그 집합 건물이 하나지만 만약에 다세대처럼 생겼지만 다가구 있죠. 주인이 한 사람 있는 건물 그죠? 3층까지 4층까지도 그걸 바로 뭡니까? 3층 밑에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다가구 주택이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 그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표제부는 뭔가니 여기는 반드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는 뭔가니 이 부동산에는 위치와 지번과 면적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그래서 85평방미터는 곱하기 0.302 하면 25평 나오지 않습니까? 1000평방미터는 곱하기 0.302 하면 300 그죠? 300평이 좀 넘겠죠, 그죠?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우리 보면 이제 어떤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어떤 구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거고요. 표제부, 갑구는 뭔가니 소유권에 가는 거죠. 누가 소유자냐? 또 우리가 담보를 설정할 때도 보면 거기에 보면 그 갑구에 있지 않습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법인 이름하고 등기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등기번호에 따른 우리가 보면 계약자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죠?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사회 결의서를 보고 담보를 제공하는지 그런 여부도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받을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뒷번호까지 나타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 그 사람이 계약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의 신분증을 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표제부, 갑구에 나타난 소유자, 그 갑구에는 소유자, 또 압류하는 거 있죠? 우리 국세청 압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모든 경매 시입 등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담보권 신행을 위한 건당이나 전세권, 그건 을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경매든 아니면 판결문, 집행관원 갖고 하는 경매든 모든 강제 경매든 경매 개시 기입 등기는 갑구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있죠? 지금 보면 어떤 실체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손해를 본 사람이 뭡니까? 장래 집행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경매하려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면 가압류권자가 나중에 집행권은 판결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강제 경매에 들어올 거고 거기 이제 기입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그 다음에 우리 보면 가등기 있죠. 가등기 가처분. 이제 가등기라는 건 뭔가니? 어떤 그죠? 계약자가 간단히 이거죠. 계약자가 계약하면서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을 줬는데 근데 잔금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은 누가 들고 있어요? 그죠? 계약자 그죠? 계약자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이 만약 이걸 갖다 이중으로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담배 제공한다든지 혹 본인 그죠? 본인은 어떤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지만 다른 쪽에서 그죠? 뭐 가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그 법적 조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자가 그죠? 이 얘기하죠. 제가 여기다가 가등기를 설정하게 놓겠습니다. 만약에 가등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 그죠? 소유자가 뭡니까? 인감을 띄워줘야겠죠. 그걸 가지고 등기권을 갖고 가서 가등기를 신청하면 거기 올라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있다, 맨 앞에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소유권을 넘겨받든 그죠? 어떤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실제는 뭐예요? 형식상으로는 한마디로 형식상으로는 거기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지만 실질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건 가등기권자가 되는 거죠.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신청하면 뭡니까? 그 뒤에 있는 것보다 말소가 되는 거죠. 또 가처분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걸 갖다가 계약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등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해줘. 그럼 여러분 같은 건 어떻게 하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딴 데 팔아버리고 이중 매매하고 양도하고 거기다 뭐 담보 들어오고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물건 자체가 이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소유자와 관계시 여러분이 그죠? 우리 보면 이제 처분하지 말라고 그죠?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에서도 뭘 보고 여러분이 뭐 계약서라든지 중도금까지 냈다든지 뭔 권리를 주장했지 그걸 보고 하는 걸 이제
가처분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갑구에 나타나고요. 을구는 뭔가니 소유권 유예에 관한 권리, 즉 담보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건의당권 같은 경우. 또 전세권자, 그래서 세입자가 뭐예요? 임차권이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하달라고 그러죠. 이런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 지역권 이런 내용들이 보면 이제 을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을구는 뭐예요? 등기용지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걸 안 했으면은. 그렇지만 표제부 각근은 반드시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볼 때도 상대방이 물론 제출을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미리 뭡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 또 이럴 때 받아볼 때도 하나 보면 하나의 팁을 말씀드린다면 뭐예요? 말소사항이 제외된 깨끗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유효한 현재 유효사항. 우리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보는 게 좋다. 왜? 이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불법으로 그죠? 이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불법으로 넘겨받아서 남의 걸 갖다 그죠? 어떻게 그죠? 이걸 갖다 보면 불법으로 넘겨받았다. 등기가 넘어갔다. 등기부 취득 시효가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 이내에 넘어간 걸 갖다가 여러분이 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어떻게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진정한 소유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 그죠? 그 사람이 그죠? 원인무효 주장해서 다 무효가 되면 뭡니까? 여러분까지도 없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말소사항들을 보면서 그걸 갖다 보면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나 뭡니까?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도 있다.